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역전용사 오늘 제가 단단히 각오하고 이제 옷걸음부터 풀고 내가 죽기 살기로 오늘 방송 좀 해봐야 되겠다. 야 오늘 출연진 제가 봐서는 세계 최강인데 오늘 방송 좀 재미없을 수 있겠다라고 누군가 댓글로 올려주셨길래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제대로 방송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 역전용사를 봐주시는 애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2,000분이 들어와 계신데 오늘 제가 2만 명까지 동시 접속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는데 자 좋아요가 556개입니다. 좋아요 좀 누르면서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준비한 내용 함께 공유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을 역전용사 3분 소개하겠습니다. 야 외롭습니다 요즘. 목소리 엄청 키웠는데 알아주는 데가 스픽스하고 부산일보하고 부산 MBC밖에 없습니다. 야 가덕도 신공항에 현대건설이 뭔가 김건희하고 짬짬해서 초대형 게이트가 터질 것이라고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정말로 몇 명밖에 없지만 끝까지 싸우려고 각오하고 있는 최희도 부산 전직 국회의원 재선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니, 저도 팔을 거졌습니다 오늘. 그렇습니까? 팔 거듭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저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전재수 해수부 장관 자 지명자도 계신데 제대로 현대건설 김건희 혹시라도 게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파헤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최인호 의원을 보조 서포트하기 위해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지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미 팔을 걷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 걷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박창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한번 해본다. 이우조님 고맙습니다. 추님, 인스타올님, 데이비드님, 화무11홍님, 건모래님, AS4님, 강알로님, EJK님, 야 구독, 좋아요 미리 누르시고 보기 합시다라고 이제 주셨는데 JK님 늘 감사드립니다. 금모래님, 뉴질랜드에서도 오셨습니다. 뉴질랜드 클로이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응원합니다. 와 지니님께서는 스픽스 구독자 150만 얼마 안 남았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지금 구독자 수를 제가 한번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스픽스 현재 구독자는 148만 4,568명입니다. 148-4568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7월 중에는 150만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때문에 될 것 같은데요. 더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난 48시간 동안 스픽스의 실시간 48시간의 조회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매일 기록을 지금 갱신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지난 48시간 동안 스픽스를 조회해 주신 횟수가 1,487만 8,021회입니다. 하루에 저희들이 700만의 조회가 됐던 것은 스픽스가 생기고 나서 처음인데요. 보통 200만에서 300만인데 그래서 바깥에서 어떤 분들이 도대체 너희들은 킬러 컨텐츠도 없는데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느냐라고 하면 사실 비밀이 있긴 킬러 한데 컨텐츠는 모르겠지만 킬러는 있잖아요. 그렇죠. 킬러 컨텐츠가 없는데 킬러 정계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픽스 출연하시니까 지역구에서 또는 활동하시면서 스픽스 봤다는 분들 좀 있죠? 너무 많고 예. 스픽스에도 나가? 라고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놀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참고로 그래서 이제 자부심 비밀을 가지고. 고백하면 네. 저희들은 재방송 전문 방송이어가지고요. 본방하고 나서 재방송 계속 돌려서 더 많은 분들이 본다. 그런데 이제 조회수가 이렇게 일조회수가 700만 회가 넘어간 것은 최근 일인데 이게 어떤 현상인지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창진 우리 부대변인도 나오시면 스픽스 봤다는 분들 좀 계시죠? 네, 맞죠. 예, 네. 그리고 스픽스 출연 이후에 다른 곳에 섭외도 또 받게 되고 아, 이런 그렇습니까? 일도 생겼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에게는 은인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굴렁님 고맙습니다. 150만 명 되면 기념으로다가 선풍기 19,800원에 2개 주면 살기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짱님 고맙고요. 자, 좋아요 그리고 자 구독 알림 설정 이렇게 이제 대박날 김 여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뉴질랜드 뭐 대한민국 여러 곳에서 함께 방송을 봐주고 계신 여러분 이제 3,000명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완전 좋았습니까?
아, 기대 이상이다. 너무 자신만만하다. 혹시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았던 거야? 오늘 기자실에 전화해보니까 기자실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 대통령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하루가 30시간이면 좋겠다. 국민들은 괴로운데, 국민들은 기쁜데 정말 대통령 참모들은 괴로운 이야기지만 그 말씀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쨌든 뭐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저희가 인수위 없이 업무가 시작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혼선도 많고 또 준비도 완벽하지 못해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과 노력으로 그걸 대체하고 있는 중인데 뭐 소외라면 그래도 할 걸 좀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코피 흘리고 피곤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만큼 곱하기 5,117만 배의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참모들에게도 좀 잘 견뎌주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쉬운 분도 많이 있죠. 시간이 좀 하루가 한 24시간이 아니라 한 30시간만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있습니다. 야, 저 말을 하고 조금 화면이 싹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참모들이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일단 오늘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와 이게 랜덤으로 제시된 이 알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라도 얘기해봐라 라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게 진짜 너무 멋있었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경외심이 들 정도더라. 너무 마음이 가슴이 뛰어서 정말 이 기자회견 내내 너무너무 좋더라 라는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지만 이 극과 극 비교 체험 같은 느낌으로 지난 11월 7일 윤석열의 그 대국민 무제한 담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윤석열 그 담화를 한 당시에 그때가 언제였냐면 명태균의 녹취록이 나오고 그래서 김건희가 공천 개입을 했네 안 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다. 무제한 담화를 하겠다라고 시작했는데 그때 시간이 2시간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2시간 동안도 너무 시간이 부족했는데 무제한 담화를 하겠다라고 시작했던 그 시간도 2시간 반밖에 안 됐었고 그때 윤석열 자세가 어땠습니까? 높은 단상에서 팔을 이렇게 거만하게 걸치고 턱을 들고 굉장히 거만하게 질문에 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하게 갖춘 답을 시원시원하게 잘하셨다라고 평가해 봅니다. 야, 근데 자막에 이지혜 저렇게 나오는데 이제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인데 정말로 말씀을 잘 하시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창진 우리 저 부대변인님 자리를 약간 왼쪽으로 가서 이제 우리 이지혜 부대변인 말씀하실 때 약간 팔이 들어와서 좀 모양이 조금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조금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조정하면서 이렇게 방송하겠습니다. 이게 유튜버의 매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고요. 대통령 오늘 담화하는 거 보고는 실제 최인호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딱 느낌이 오시던가요? 한마디로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그리고 대단히 안정되어 있다. 네. 그다음에 거침없었다. 그다음 국정 모든 구석구석에 디테일에 매우 강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형식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그 뭐 질문도 순서도 정하지 않고 그죠? 제비뽑기로 해서 질문자도 정했는데 한마디로 타운홀 그 미팅 기자회견답게 전혀 계기 없이 묻고 답하고 묻는 것은 언론이지만 국민들에게 답하는 것이 아니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는 30일 만에 역대 최단 시간 안에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었다 하는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높은 수준의 기자회견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한마디로 보면 여유로운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뭐 집권 아마 4년차 정도 들어갈 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뭐 1년에도 한 서너 차례 하고 그것을 한 10번 이상 11서너 이상 하고 4년차 넘어갈 때 이제 국정 지지도가 한 40-50% 나왔을 때 여유 있게 이런저런 대답에 이것도 대답하고 저것도 대답하고 저 기자분 뭐 이 기자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30일 만에 했다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왔느냐 국정에 뭐 이걸 여실없이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런 평가, 호평, 박수할채에다가 뭐 좀 보태야 되겠는데, 자, 오게티 같은 걸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제 총평은 좀 많이 다른데 두 분하고 예, 예. 네, 세 가지 단어로 제가 세 단어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실망이 컸다. 두 번째 심심했다. 세 번째 충격적이었다. 예. 예, 이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님이나 대통령실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력이나 취재력이 이번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오히려 대통령의 준비, 대통령실의 준비에 비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모습이 좀 많이 보인 것 같다. 그거는 라는 지금, 생각을 저는 라는 했었습니다. 생각을 제가 좀 이따 반박을 하는데 오늘 어쨌든 예, 말씀 더 하십시오. 야, 부대변인 저런 말을 하면 위험한데 괜찮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다음에 좀 더 이 기회라는 것이 항상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당 대표가 있을 때에도 예. 당 대표님하고 우리가 접촉할 기회가 없다, 소통할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대통령님이 되고 나서는 또 대통령과의 소통의 기회가 없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이 장이 열렸을 때 제대로 이걸 활용하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이전 정권의 그 구태함을 답보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소극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자님들이 좀 더 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또 뭡니까? 세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충격이었다는 게 뭐였죠? 충격은 기자들의 이제 질문력이 너무 없어서 예,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고요. 심심했던 건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심심했다라는 말씀이었고 실망도 뭐 그 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대통령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참 많았을 것 같고 내용 면에서도 더 풍부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씹어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좋은 기회였거든요. 기자님들이 라이징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도 좀 놓친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또 기자 입장에서 그냥 반발을 해보자면 네. 사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대선 후보만 10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제1야당의 당대표를 3년 하신 분이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 국내 문제, 국외 문제, 지역 문제를 모두 다 꿰뚫고 그 뭐 역사라던가 아니면 지역의 현안이라던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질문을 잘 만들어서 했었어도 만족할 만한 질문이었다라고 느끼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 만큼 이제 대통령님이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다. 그렇죠. 뭐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떠올렸는데요. 사실은 그 윤석열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대국민 그 기자회견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부산일보 박모 기자가 좀 예리한 질문, 불리한 질문했다고 온 윤석열 강경 보수 지지자들이 그 기자를 향해서 뭐 몇백만의 뭐 메시지를 보내고 대통령실에서 불쾌감을 표현하고 하여튼 뭐 난리 구슬을 떨었는데 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주 여유 있게 또 기자들의 예리한 질문도 다 웃으면서 저치로 다 넘어갔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참 전성기 때 국정에 그 딱 장악하고 국정 운영에 자신감 붙고 이래 할 때의 그 모습 그게 한 3, 4년 차 돼서 나왔는데 야, 그 확실히 삼수했잖아요, 삼수. 네. 예, 대권 삼수만에 그렇게 이제 진면목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참 자랑스럽다는 것이고 저는 오늘 제일 특징적으로 본 것은 스스로 감시받겠다고 선언한 거. 네, 예. 특별감찰관 8년 만에 임명 지시했다. 네. 그리고 감사원을 국회로 국회의 사다로 이관시키겠다. 그거는 획기적인 조치인데.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감시받겠다. 특별감찰관이면 어마어마하게 불편합니다. 네. 자신뿐만 아니고 그 여사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수석들도 그렇고 그러면 사촌까지 다 이제 친인척까지 다 감시 대상이 되거든요. 공식적으로 법으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감시. 그럼 일거수일투족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실제로 통제를 엄청 받게 됩니다. 사실 그 이제 어마어마하게. 오히려 아니, 이제 정말로 불이익을 그 받게 되죠. 인권적인 대통령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받는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아마 불편을 넘어서서 그런 것을 당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특별감찰관 임명 지시했다. 그리고 국회에 이제 감사원을 이제 이관받는 이거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부의
신여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서의 감사원이니까 윤석열 감사원 때처럼 뭘 해도 김건희 뭘 잘못해도 그 뭐 대통령 간지에서 뇌물공사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혐의 처리하잖아요. 자 그렇게 대통령의 입맛대로 움직였던 감사원이 아니고 이제 국회 감시 역할하는 국회 견제 역할하는 국회 밑으로 하겠다는 건데 정치적으로 개헌에 오늘 의미를 또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을 국회로 인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헌법상으로 대통령 직속의 감사원의 위상인데. 아 그러면 정부조직법으로 안 되는 거네요. 안 되죠. 아, 그것은 저는 안 됩니다. 법만 바꾸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안 개헌- 돼요. 법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헌법상의 감사원의 지위가 대통령 직속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걸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내년 지방선거 때 이제 어쨌든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과 뭐, 맞물려 돌아가겠네요. 그렇죠. 시기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헌을 하신다 했고 예. 그런 측면에서 상권 분립의 핵심 중에 하나 대통령의 가동한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서 핵심 중에 하나가 감사원을 직무감찰원으로 해서 독립시켜주고 예산을 감시감독하는 회계검사원은 국회 밑으로 하자. 분리시켜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통으로 국회 밑으로 할 수 있고 그거는 개헌이 돼야 가능한데 그것도 시사했다. 야, 근데 오늘 최인호 의원 말씀 들으니까 저와 비슷하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오게티다라고 이렇게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요. 비판이 아니고 약간 이제 좀 그거는 조금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말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기자들한테 취재를 좀 해보니까 오늘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자 이게 이제 명함을 다 모아가지고 분야별로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자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출입 기자들끼리 오늘 그 좌석 배치도 다 이제 제비뽑기로 기자들이 앉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만약 내가 정치 쪽 질문하고 싶은데 혹시 랜덤으로 뽑았는데 어떤 사람이 정치 질문을 많이 하면 내가 이제 사회, 경제 뭐 다른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마다 혹시 자신한테 올까 싶어서 질문을 한두 개 준비한 게 아니고 한 10개씩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복수로. 예. 그리고 질문이 좀 횟수가 좀 많이 기자들한테 넘어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을 조금 길게 하시면서 너무너무 기자들을 만나도 기쁘고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데 대해서 자신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뭘 잘못했느냐 의전상 대변인실에서 2시간으로 한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3시간 정도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충분히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2시간만 충분하다고 하니까 서로 이제 부족해진 거예요. 대통령 해야 되는 말,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기자들은 질문 너무 많이 준비했는데 오지도 않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게 질문 수가 줄어드니까 의도해서 이렇게 몇 번 좀 더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수준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정확하지 않고 그 수준보다는 현장 상황이 처음 하니까 그렇죠. 질문을 제대로 하고 대통령의 답변 시간 이런 것들이 좀 리더미컬하게 아주 이렇게 좀 잘 맞았으면 좋겠더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도 똑같이 말을 많이 하고 예, 있네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짧게 하고 속도감 있게 사실은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12시 반부터 그 제 비교섭 오후에다. 단체 대표들과의 오찬이 오찬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이제 소통의 그 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잡을 때는 점심 약속을 안 잡고 해야 돼요. 사실은 그 리드미컬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점심 약속이 없었다면 아마 4시간 정도도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은 약간 형식에 문제가 있다. 우리가 여전히 전 근대적인 형식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미국 그 백악관 브리핑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길게 호흡하고 또 무제한 뭐 질문할 때 질문하고 내가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또 나가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면에서 변화가 근데 필요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대통령님이 말씀 길긴 길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이분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구나. 진짜 나는 일하고 싶었는데 진짜 이 일할 기회가 주어져서 지금까지 30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고 앞으로 내가 남은 4년 얼마죠? 11개월을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와 열정을 그 말씀 긴 걸로 대신한 것 같아서 말 많은 거는 좋았습니다. 윤석열도 말이 많았는데 아니, 그 사람은 말이 95%가 많은 거는- 거짓말이고 아,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말이 좀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국정에 꼭 필요한 말씀만 했다는 거예요. 국민을 위한 말씀. 꼭 필요한 네. 말씀만 했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재밌으라고 좀 말씀 좀 많이 하신 것 같더라 하니까 박정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주죠. 정교한 뭐? 너 지금 뭐라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말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니, 좀 제가 이 하셨는데 부분에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님을 너무 좋아하고 지지하고 이 정권이 잘 돼야 되지만 그래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거에 있어서는 주저해서는 안 된다. 예,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만능이 아니고 권능이 뭐 그 모든 거에 열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되는 방향이 있으면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 첨부하겠습니다. 유튜브 다리님께서는 별걸 다 터집이네 말 좀 하게 둬요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저는 대통령실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자회견은 3시간을 잡아라 아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걸 보면서 들었습니다. 든 생각이 야 5당입니까 이제 그 비교섭 단체하고 오늘 오찬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날로 잡았으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김밥 먹으면서 기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얘기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러면 국민들이 완전 감동 먹었을 거고 오늘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주변에 있는 김밥집 오늘 시켜서 우리 골목 경제 좀 살리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만약 메시지를 대변인실에서 아이디어를 줬으면 아마 전 국민이 대통령을 그러니까 지지했던 국민들이 그건 맞습니다. 다음 기자회견 때는 기자분들도 대통령도 김밥 사가지고 가는 거야. 예. 그리고 아, 그래가지고 각자 김밥 준비해서. 먹으면서 예. 한 10분 타임 잠시 쉬고 김밥 먹고 또 하고. 그 예, 취향이 여러 가지니까 또 샌드위치도 준비해오고 홍보수석에 이제 이 스픽스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예. 메모하고 있지 예, 않겠습니까? 뭐 홍보수석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했던 생각은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짧아서 묻고 싶었던 사람은 막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도 다른 일정 때문에 그게 또 마음이 또 아프니까 거기 앉아서 한마디라도 더 대답하려고 하고 지난번에 제가 이재명 후보 시절에도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요. 같이 차 타고 이제 아니 인터뷰하셨죠. 인터뷰하는 중에 바깥에서요 손짓 발짓으로 빨리 끝내라고 얼마나 재촉을 하든지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좀 길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목할 점이 크게 있었던 게 국내 상황만 제대로 아신 게 아니라 외교와 관련해서 무너진 외교와 관련해서 정말 촌철살인 같은 일본 기자의 질문에 대응을 하신 점이 저는 깜짝 또 놀래기도 했고 예. 두 번째는 강력한 정부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운맛도 보여준 것 같아요. 대출 규제 관련된 질문에 정말 날카롭게 의지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당 있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냥 네, 유야무야 넘어간 건 아니다. 지난 정부와는 다르게 이런 기자회견들이 정말 자주 많이 있을 겁니다. 소통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기대됩니다. 와 근데 제가 진짜 말 한마디 좀 오버해서 하니까 댓글로 꾸지람하는 분 많은데요. 블랙소울 다니엘님께서는 정교한 오버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요. 염소자리님은 끼르도 좋았음 좋았다 대통령 말씀 잘하셨다 이 말씀이고요. 그리고 EJK님은 3시간 하면 4시간 하고 싶으실걸요 이렇게 하셨는데 야 김성호님은 진짜 걸작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정교한 너나 방송 3시간 해라. 너나 방송 3시간 해라. 야 김성호 선생님 센데요. 전화번호 주시면 내가 따로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시비 거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저한테 댓글을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야 오늘 뉴스 볼만합니다. 야 신난다. 이거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요걸 이제도 할아버지가 저한테 어떤 할머니로부터 듣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뉴스 볼만하다. 그래서 우리 잘 안 보는 거예요. 지금도 KBS, MBC, SBS, JTBC 다 보고 있지만 그래도 6,000분은 들어와서 우리 방송 봐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보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방송하겠습니다. 대통령이 하여튼 이런 말씀 하고 여러분들 기뻐했을 건데요.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코스피 지금 5천 시대 준비하겠다 이 말도 들어보니까 저는 주식이 한 주도 없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야, 국부가 늘어나게 하겠다. 실제 이제 주가가 3,100고지를 오늘 왔다 갔다 했죠. 그렇게 보면 이제 몇십 조가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자산이, 기업의 자산이고 국가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됐으니 저도 주식을 배워볼까 말까 생각하는데 주식 생각보다 안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주식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죠? 네. 조금이라도 한번 우리 같이 그전에는 타볼까요? 내가 별 생각을 안 했는데 예. 저는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얼마 전에 누가 이제 경제 전문가하고 방송 마치고 오는 길에 그분이 꼭 해라더라고. 예. 설명을 쭉쭉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나라 주식이나 주가 지수가 저평가됐고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너무 높았는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부분이 상법 개정 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주주들의 권리가 더 세지고 배당도 네.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또 펀더멘털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주가는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코스피 3,000을 찍었는데 윤석열이 다 까먹었던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빠르게 3,000을 이제 다시 회복한 건데 지금부터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 주변에 월급보다 주식으로 본 돈이 더 많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오. 네. 그런데 이제 이 민주당과 이재명 이 대통령이 말씀하실 때마다 아, 이재명 대통령 최고, 민주당 잘한다. 이런 응원들을 매번 하시는 걸 보고 아, 진짜 이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고 흥분하는 걸 보니까 진짜 기대감이 크고 사실 이 주식시장은 이 기대가 더 크게 작용하는 네. 거기 때문에 아, 앞으로 더 오를 일만 남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제가 잘 모르지만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투기장으로 만들지 마시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 주식이 훨씬 더 많이 올라 있지 않겠습니까? 장기 투자하시고 우량주 중심으로 가시라. 이런 아주 기초적인 제가 정보를 드리면서요. 와, 지금 뭐 6,500분 오셨는데 세 분 이렇게 오셔도 다른 분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주 우리 만나서 방송할 테니까 끝까지 우리 오늘 화이팅 하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구독 좀 꼭 눌러주시라는 말씀도 있고요. 주식 5천 진짜 갈 것이다. 와, 정파리님은 스픽스 봅니다. 야, 정경환 대표 힘들다. 스픽스 좀 봐주자. 고맙습니다. 요즘 제가 먹는 밥 중에서 제일 좋은 밥이 동정밥이던데요. 스픽스 많이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자,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서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또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와, 납북자 모임 있죠? 납북자 모임 들어보셨죠? 네네. 조금 전에요. 대북 전단 중단하겠다고 정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와, 약속. 이거는 진짜 박수 한번. 획기적인 일이긴 앞으로 하네요, 이 정말. 대북 네. 관계나 남북 관계 평화 무드가 상당히 빨리 네. 올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닦고 있네요. 자, 이거 속보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바를 달아서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납북자 모임에서 대북 전단 중단을 최종 결정했다. 이게 이제 확성기 문제, 북한의 확성기 문제, 이란. 그리고 이제 표현의 자유 때문에 네. 윤석열이 의도적으로 저렇게 와, 우리 진짜 빠르네. 납북자한테 대북 전단 살포 중지, 긴장 완화 기대된다. 이제 이런 것들도 부수적인 효과로 이게 이제 나타나니까 평화하고 경제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고 지금 윤석열 외환죄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온 길을 이제 확실하게 고의적으로 띄운 것 같다라는 그래서 안보 불안을 만들어서 본인의 그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데 정말 격이 다른 이재명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 위기 중에 가장 큰 게 안보 문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있었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격이 다르게 이재명 정부가 접근하고 있다라는 지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보도가 잘 안 나온 거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요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나토에는 위성락 우리 안보실장이 갔지 않습니까? 자, 나토 사무총장과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미국 중심으로 뭔가 이런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된다라고 하니까 야, 이 의원님, 이 전화가 또 이렇게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네요. 몸으로 안 가니까 욕을 하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화 딱 해가지고 Are you okay? Yes.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발음 좋습니다. 아, 예. 발음 좋다고 하니까 발음은 이분이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Are you okay? Yes. 이렇게 해서 이제 나토하고 딱 통화를 하고 나니까
뭐 이거 이제 할 거 다 한 거 아닙니까? 야, 그런데 트럼프를 오늘 만나볼지 아닐지 고민한다. 그리고 공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협상은 매우 교묘하고 그리고 국익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이 매우 든든했을 것이다. 그런데 역시 이제 국내 정치 문제 여야 대표 아예 정당화시켜서 만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거냐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저는 필요하면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만나지만 이렇게 좀 드러내지 않고 할 얘기를 다 하자. 마음속에 있는 얘기. 그걸 했는데 그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어디 공격 소재로 쓰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기가 어렵죠. 저는 여대 야소는 우리 국민께서 선택한 것인 건데 그거를 당신들의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 당할 겁니다. 저희가 무슨 얘기냐면 사실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앞에서는 많이 싸우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카메라 뒤에서는 뭐 야, 이거 오늘이 이렇게 이거 너희가 뭘 원하냐 우린 이렇다라고 좀 협의하고 협상하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이런 일들이 뒷받침이 돼야 또 앞에서는 또 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이 진행되고 평가 협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여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서로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뭐 악마화하고 그리고 또 적대시하고 이런 지금 정치 문화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적하시고 우리가 지금 싸울 땐 싸우더라도 서로 얻고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할 수 있도록 뒤에서 비공개로 이야기를 많이 해보자라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짚으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님께서 이미 경험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의 만나주지를 않았고 범죄자니까 만날 수 없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계속 씌웠고 그러니까 언론 작업만 했었죠.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연설을 하시면서 첫 마디로 대통령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번 대선 기간 유세 장소에서도 매번 얘기했던 거거든요. 우리 부대변인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야의 어떤 그 가림막을 두고 행동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현재 상황이 그렇다라는 걸 설명하신 것 같고요. 근데 현재 상황이 국민의힘이 소위 말해서 지금 혼란 이런 혼란이 없는 지경이라는 이 얘기가 전언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제대로 취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께 퀴즈 내면서 부탁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땡땡땡 또는 땡땡땡땡이었다. 석자에서 최대 5자까지 여러분들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은 저희도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준비하셔야죠. 천하무적이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천하무적. 그 다음에 기대만발 이것도 지났으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박수갈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넉자하면. 그리고 최고 경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자, 이제 여러분들 하여튼 아이디어 좀 이렇게 내주시면서 댓글 주시면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이 어땠는지 말씀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린다고 했죠. 박찬대 후보가 되시든 정청래 후보가 되시든 어떤 분이 당대표 되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오늘 이 방송할 때 주제는 당대표 누가 되는지가 없는데 박찬대가 됐으면 좋겠다, 정청래가 됐으면 좋겠다, 이 댓글 좀 안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굳이 여기에서 지금 대통령 자리에서 박수치고 조금 있다가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돼 가지고 아니 밖에 나가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이야기 우리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당대표 얘기를 지금 해서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당대표 지금 좀 빼놓고 그거 있으면 두 분 모시고 제가 충분히 통화할 테니까요. 와,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가스명수였다. 와, 김시우 컬렉션님 좋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짱
완벽 그 자체 이런 거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김민혜님께서는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불사조의 저력이었다. 와, 좋은 거 나옵니다. 자, 그리고 김인자님은 퍼펙트였다. 좋습니다. 그리고 야, 박종호님 아까 저한테 꾸지람했거든요. 정기환 뭐 이렇게 했던 분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해주셨네요. 5글자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좋아 불어요. 이렇게 좋아 불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예. 자, 그리고 프라우스님, 럭비공님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의견 이렇게 주고 계신데 오늘 기분 좋은 저녁입니다. 그리고 제일 의원까지 이렇게 와서 현대건설과 또 맞짱을 뜨고 김건희와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금상첨화라고 또 해주신 말씀 그리고 엑셀런트라고 하셨고요. 또 잼며든다 발레사랑님 이렇게 해주셨네요. 고급 회견 한대섭님 예, 세계 최강이다 양사님 완전 대박이다 강금옥 선생님 그리고 경민님은 비타민 자, 지금 이제 우리 세 분 중에 준비된 분 저한테 손짓만 딱 해주시면 바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자신만만 장주원님, 올소 굿굿 김태호님,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심전심 세상 살만해, 그리고 따봉 이렇게 해서 주셨고 명불허전. 네, 댓글에 오늘 기자회견은 신의 선물이었다. 저 이게 마음에 들어요. 아, 이거 좀 세게 가는데요.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의 선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저는 좀 부담스러운데 급하신 분은 뭐 신의 선물이라고 또 말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100점 만점이다. 야, YH님, 조윤재님은 명품 회견이었다. 자, 대한민국 최고의 성무원으로 있다가 정의의 투사가 되신 우리 박창진 부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속이 시원. 속이 시원. 네, 예. 시원했다. 아, 정말 이분이 참고로 네. 거제도 출신인데요. 거제도? 거제도입니다. 제가. 아, 대구탕 그래. 뭐 이런 게 속이 시원 대구탕 매운탕. 같은 거 같고 네. 일단 점수는 많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유, 이렇게 죄송합니다. 해가지고는 조금 1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지혜 부대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자 30일 특별 기자회견은 만족. 요즘 만족은요. 아니, 내가 족발 이긴 것 브랜드 이름이 같은데. 만족이 있어요. 족발 브랜드 이름이 하드는 아닌 만족. 것 같습니다. 제가. 10,000원짜리 족발인데 19,900원 만족. 족발이 만 개만큼이나 아주 가치 있는 예, 그것도 좋은 점수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좀 부산에서 큰일 하시려고 하는데 기대 좀 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30일 기자회견은 최고 깔끔. 야, 좀 최고 깔끔. 깔끔. 이거 좀 자막으로 제인호 의원 왈 오늘 기자회견 보고 아니, 너무 좋은 사자성어로 최고 깔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너무 댓글에 좋은 글이 많이 나오니까 예.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너무 많이 떠서 찾다가 이제 야, 제인호 의원님 참. 현대건설로 빨리 넘어가시죠. 아니 그러면 차라리 현대기술 좀 이따 넘어간 야, 그럼 오늘 로봇 태권 제명이라고도 일단 해주셨고요. 일당 700의 일당 107의 회견이었다. 평사A님 이런 말씀 주셨고 신의 선물 해피만땅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 만족. 와, 이 시국의 오아시스다. 야, 오늘 예를 들어서 부산 출신의 정치인 제인호 의원이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잔잔잔잔잔잔 오아시스. 아니 그걸 하려는데 아까 나왔다니까요. 야, 그럼 뺏겨서라도 해야 되지. 오아시스. 뺏기는 건 안 되지. 그거 다 보고 있는데.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최고 깔끔. 최고 깔끔. 아예 그 약합니다, 현대건설 약합니다. 빨리 넘어가시죠. 자, 현대건설 아니 넘어가시죠. 오늘 예. 못 다룰 수도 있으면 현대건설 중요한데 이건 특별 프로그램으로 다시 편성하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안심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족, 세 번째는 기대, 그리고 정말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잘 뽑았다. 내가 잘 뽑았다. 나를 칭찬해. 나를 하나 진짜- 생각났다. 나를 자신만만. 그건 만족하고 비슷해요. 거의 약합니다. 혹시 다른 거 생각하시면 말 좀 다시 주시고요. 역시 잼통 최고 유구무원. 아, 이런 말씀도 좋습니다. 디오님 유구무원. 박종호님은 눈물이 난다. 완벽했어요. 효능감 최고. 품격 차이 아주 좋아. 와, 오늘 아이스크림 맛 great. 그레이트 이렇게 거구사절단님 주셨고요. 그리고 햇볕 교과서다. 야, 대길이다. 이상호 부산 TV라고 있습니까? 와, 대길이다. 의원님 네.
최고 깔끔은 차라리 부산이면 대길이다 이런 게 더 나왔는데 오아시스 이런 거 아니어도 그 빨리 예. 대길이다. 와 대길이다. 빨리 좋습니다. 뺏어올까요? 김영도님 뷰티풀 이렇게 하셨고요. 비교 불가 천의 얼굴님 구구절절. 야 오늘 근데 이런 소식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저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와 진짜 이런 기쁨 매일 느끼는 거는 정말 없었는데 아니, 여러분들 근데 저도 주변에 정말 정치를 관심 없어하는 이 지인들, 친구들이 저희가 정치하는 걸 아니까 전화가 요즘 많이 오는데 뉴스를 보면서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뉴스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너는 그런 것도 봐? 라고 반문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정말 국민들이 지금 효능감을 느끼고 와 진짜 대통령 잘 뽑았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면 늘수록 또 이재명 대통령 또 신나서 또 더 열심히 일하시고 이런 선순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완전 무결 와 계속 좋은 거 나오는데요. 완전 무결 그리고 완전 대박도 있지만 태권버이도 좋고요. 그리고 완전 황홀하다는 분도 계십니다. 염소자님 명명백백님은 이렇게 주셨고요. 탁월했지요. 이렇게 판타스틱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아니, 영희와 만족도 많이 올라오네요. 예? 만족, 완전 만족. 만족. 만족 안 돼. 본인 어필하시는 거예요? 만족은 약해요. 아니, 여러분 그 오늘 댓글에 만족하셨으면 그 정도 지금 어느 감각으로는 대통령 따라가기 어려워요. 대통령 댓글이 배워야 최고다. 되는데 네. 오늘 대통령이 어떤 얘기했어요? 바로 로버트 태권브이의 영희와 철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은 바로 영희와 철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빨리 현대건설 자. 빨리 뉴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정말로 잘 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만족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면서 주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자, 자신만만! 예, 시원소주도 올라오고 있고요. 시원소주 이게 어느 도시 소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짜 정상이다. 대한제명 M님은 이런 말씀도 주셨네요. 디오님은 또 본인 이름 한번 불러드렸다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자주 오십시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시간 날 때마다 야 스픽스 이제 구독자 148만 명 됐는데 구독자 댓글 읽어줄 거냐 이렇게 비판하는 분도 많지만 원래 뭐 타고난 게 제가 동정표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하면서 제대로 대한민국 만들어 가는데 손잡고 가보겠습니다. 자, 일개미님도 고맙고요. 주제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 오늘 이제 김민석 국회에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인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분들 중에서 야 그래도 국민의힘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주 간명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새벽 총리가 되겠다는 것은 30시간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말과 똑같은 맥락이죠.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 정말로 국정을 빨리 안정시키고 민생, 경제, 성장, 회복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묻어났는데 정말 기대되고요. 김민석 총리는 그 과거에 30대부터 정치를 했고 또 청와대 국정운영의 중심에서 젊을 때부터 너무 많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재명 대통령과 수석 최고위원 하면서 거의 지킴이 또 대통령의 분신의 역할 또 대통령 대선의 악역까지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대통령을 지키는 데 가장 앞장섰고요. 그런 측면에서 역대 최고의 능력 있는 총리가 되지 않겠나 저는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오늘도 야당이 결국은 국민의힘이 합의해주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왜 이 나라의 국정이 이렇게 어렵고 왜 초대 총리가 빨리 합의해서 그래도 지지해주고 또 환영해주고 지적할 건 했다 하더라도 이제 막판에는 또 여야 합의 속에서 총리가 탄생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가 자기들 때문에 내란 때문에 계엄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힘들고 민생이 힘들고 물가가 올라가서 힘드는지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이라든지 반성이 없는 참 무책임한 태도를 오늘까지도 보여줬다. 결국 갈수록 국민들로부터 고립당할 것이다. 이렇게 그 생각합니다. 3년 전인 2022년이었는데 그때 야당이었던 민주당 협조 없이는 그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한덕수가 취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각을 총괄할 국무총리가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미완성 상태다.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해서 민주당이 협조하고 그리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한덕수가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3년 전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지금 본회의에 들어오지도 않고 표결을 하지도 않는 지금 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도에 정말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으면서 본인들 기득권 정치를 할 것인지 심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비대위원장인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연관해서 어떻게 이제 발언하고 있는지 분노 유발 김민성 우기면 장땡이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피켓팅을 바깥에서 했고요.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아무리 들어봐도 좋은 얘기는 없는데 여러분 한번 공유해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이라고 기자회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모두 발언을 좀 듣다가 왔는데요. 참 좋은 말씀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지난 30일에 대한 자화자찬만 가득한 내용이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김민석 그 총리가 이제 국회 인준안이 통과됐을 때 바깥에서 피켓팅하는 그 사진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제 봤는데, 자 대통령은 자화자찬이고, 그리고 김민석은 우기면 장땡이다. 분노 유발 김민석. 아유, 제가 아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평소에 만나서 맥주도 한 잔씩 하고 다 했던 분들이 계신데, 자 이거 한번 좀 냉정하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국면에서 30일이 됐는데. 저 방식으로 안티하는 거 있잖아요. 저러면 국힘 지지자들이 결집합니까? 국힘은 혹시라도 좀 더 중도 확장을 하거나 당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국민의힘의 점수는 몇 점이냐 그랬더니까 뭐 거의 빵점이다라고 얘기를 선언을 했던 거고 네. 또 모 인사는 마이너스 100점이라고까지 얘기하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지금 내부가 4분 오열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까 사진 보여주셨는데 그 사진 속에 한 인물 왼쪽에 있던 분 나경원 의원 김밥 먹고 스타벅스 커피 갖다 놓고 하면서 웰빙 농성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냐? 각자 정치만 하고 있고 지금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둔 자기의 정치 행보만 보고 있는 거지 국민의힘이라는 큰 운명 공동체에 대한 어떤 비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전략적인 단계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회피를 하거나 트집만 잡을 때는 자신감이 없다. 비등한 정도의 나의 내공이 있을 때는 당당히 맞서서 그걸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측면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지난 한덕수 총리 임명 때를 복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2시간 정도 의총을 생각했는데 결국은 한 차례 미뤄지고 오후 4시까지 또 길어졌다가 나중에 6시까지 길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 대국적으로 협력해야 될 것은 협력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정치단체로서 정당으로서의 어떤 순기능이라는 걸 뭔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국민.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국힘이 저런 방식으로 비판을 하면 뭐 일부는 좋아하지만 대통령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무리 노력해도 20-30% 자기 뭐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그 국민들을 향해서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자, 그 부산에서 정치하시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 다음 지방선거 때 한번 해볼만 하겠네요. 저런 식으로 하면 해볼만 하지. 예.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발목 잡고 대통령 지지도가 65%, 민주당 지지도가 50% 가깝고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금 20% 내외에서 가장 최바닥인데 저런 식으로 하니까 차저치 지금 지지율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런 식으로 정권 초반에 국정 발목 잡고 총리 인준 안 해주고 사사건건 또 시비 걸고 오늘도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가 다수의 국민들이 참 편안했다. 대통령 정말 열심히 하려는구나. 호평 일색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자자찬이 무엇이 어떠니 아니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전 지사가 나와서 해체시켜야 될 당인 거 해체당할 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가면 부울경에서도 차이는 내년에 일치겠죠. 부울경의 변화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거제도 출신이고 또 지역구의 어떤 예전에 사업의 이번에 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보궐선거에서. 됐고, 예. 예. 동아대 출신인데 그쪽에 이제 저희 친인척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아 부산 민심이 무조건 빨간 당이다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 특검이 발족되고 나서 특히나 더 많은 기류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부산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가 거의 서울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서울하고 60% 비슷하게 가까이 나오고 이제 그래서 뭐 대구 경북도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아마 역대 최초인 것 같기도 하고요. 대구 경북의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을 앞서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처음 본 뉴스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야 이게 지금 국힘이 저런 방식으로 가서는 기사회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그래서 국힘에서 일하고 있는 한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하면 중도 확정이 아니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국힘 지지자들도 모으기 어려울 건데요 라고 하니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더 망해야 한다. 더 망하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릴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제가 뭐 별로 존경하지 않는 정당에 대한 이야기여서 더 비판은 좀 하기가 어려운데 저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그리고 실제로 자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저렇게 잘하면서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하면 저 마음이 저런 발언이 나오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배 아파서 더 저렇게 못되게 말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저 오늘 또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남들이 지금 다음에 뭐 하지? 이거 언제 하지? 라고 기대하기 전에 바로바로 합니다. 뭐 예를 들어 G7 우리 외교 무대에 있어서도 열흘 만에 갔고, 그리고 30일 기자회견도 다른 데는 뭐 100일이 걸렸는데 30일 만에 기자회견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반발 앞서서 대통령은 더 앞서가기 때문에 뭐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효능감도 높을 거고, 그렇게 효능감이 높고 지지율이 더 오르는 만큼 또 국민의힘은 배 아파서 저런 말을 또 독하게 많이 뱉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다는 게 준비됐다라는 증명인 거죠.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국회의원들도 알고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했던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대화될 만한 분들도 있다.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좌파로 많이 몰려가지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좀 상처를 많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 종북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생겼는데 뭐 중도거나 보수거나 뭐 대체로 이런 이미지인데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통령 뭐 지지하고 또 윤석열 비판하고 막 이런 거 있으면서 되게 불편해하는데 최근 들어서 대구에서 전화가 여론주도층 중에서 오기도 합니다. 좌파인데 어떻게 사십니까? 하니까 야 그토록 그래도 속으로 다 이재명 지지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가지고요. 실제 지지 여부를 떠나서 국힘도 국민을 위해서 대구 경북을 위해서 대화의 장에 나와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싸울 건 싸우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송원석 원내대표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할 거는 좀 하고 싸울 거는 싸우고 이렇게 해서 나라 바짝 세워놓고 그 뒤에 뭐 선거 때 좀 경쟁하면 어떻겠느냐.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들한테 저희가 무슨 짓 또 할지 모르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하는 행동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신호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최근에 전 대표님 예. 그 부산에서 최고 많이 뷰를 기록한 기사가 있었어요. 무슨 기사냐면 해운대 구의회에서 맞습니다. 맞아요. 보셨죠? 해수부 이전 반대하는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해운대구 구의원들이 해수부 이전을 반대한다 라는 의사 표현을 해가 플랜카드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200만 회 뷰가 되고 댓글이 막 한 10만 개가 달렸습니다. 아니 그래서 딱 나온 말이 뭐냐, 이럴 줄 알았으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저질로 국정 발목 잡고 해수부 이전 반대할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찍었을 걸. 옛날에 아니 얼마 전에 꿈이 그러니까 됐는데 이번에 뭐더 찍어주면 아니 그렇게 그런데 필요한데. 그렇게 후회하고 땅을 친다는 기사가 예. 또
어마어마한 조회수.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힘이 저희를 믿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격이네요. 자, 해운대 국회의원 두 사람이 있죠. 김미애 의원하고 한 사람이 그 유명한 김민석을 끝까지 타도하자고 외쳤던 주진우 전 비서관, 현 국회의원. 주진우 국회의원이 지역구에 퀴즈입니다. 지역구에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있다 없다. 아, 없나 봐요. 당연히 없지. 당연히 네.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소라도 거기 주고 자기가 어디 뭐 살림집은 강남에 아니어도 사시는 전셋집은 분. 아니고 얻어놓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집이 지역구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분들이 아마 절반 정도 될걸요. 민주당이 만약 서울에 집이 있고 광주 또는 전북지방 전남에 집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대전에 만약 정치하는데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이야. 그 동네에 주소도 없고 집도 없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럼 다음에 안 뽑아주죠. 안 뽑아준다. 그럼요. 근데 냉정합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알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선거에 심판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네, 둘 네. 중에 하나다. 다음에 확실히 안 나오거나 아니면 심판받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서울의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서울에 빨리 집 가지고 있으면 팍 안정화돼서 내려가고 부산에 있는 집값이 정상화돼서 옛날에 서울의 집값하고 부산 네. 집값이요. 저희들 대학 졸업할 때는 거의 거의 비슷했어요. 야, 없다 이렇게 쭉 주셨는데 저도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요. 그 유명한 역사 강사 누굽니까? 전환길? 예? 아이고 역사 강사 그분하고 내가 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백이성 역사 강사님이 해운대 주진호하고 전면전을 벌이면서 완전히 KO성을 이루었는데 그분 말씀이 지역구 확인해 보니까 집이 없다. 니 내하고 동갑인데 니는 국회의원 하면서 집도 없이 한단 말이가 이러면서 당장 해운대를 떠나라 뭐 이렇게 하는데 해운대 구의원들은 해수부 오지 마라 이러니까요 어떻게 된지 알아요? 여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광양에서 난리 나죠. 아이고 잘됐다. 그 여수 광양으로 주라. 우리 다 받았어. 우리도 정말로 북과 강도 개척할게. 어떻게 하려니까 이제 큰일 났다. 부산에도 정치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북과 강도를 국민의힘이 이제 고립이 되는 과정이고 저런 그 부산 발전에 대해서는 단 한치도 생각이 안 나는 국민의힘의 그 진정성이 이제 진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국힘은 부산에서 저 행위 때문에 이제 고립되고 내년 지방선거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부산 반드시 이깁니다. 자, 그래서 기자회견을 부산시청에서 한번 하십시오. 김미애 의원 본인의 공식 견해 밝히세요. 해운대 구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그 지역구가 거기더라고요. 자, 맞아요. 두 번째 주진우 의원 분명하게 견해 밝히세요. 국민의힘 부산시장 견해 밝히세요. 이렇게 주장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데 안 써주더라도 스픽스는 또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슈인데요. 야, 가덕도 신공항 10조 5,300억짜리 공사를 포기해버린 현대건설. 알고 보니 김건희와 커넥션 있는 거 아니냐 수의계약으로 후루룩 짭짭 하려고 하다가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타오를 던져버렸는데 이것을 누가 잡아냈다? 바로 최인호 의원이 잡아냈는데 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얼마나 확실한 정보를 가졌으면 이렇게 터뜨렸느냐. 그런데 이것을 다루어주는 언론이 없습니다. 스픽스와 부산일보밖에 없는데 공익 제보자가 되셨나요? 제가 공익 제보자 출신인데 그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귀중한 얘기 듣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외로웠죠. 아, 완전 외로웠죠. 네. 좀 가니까 알아주더라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큰 거를 김종호 의원하고 김종호 의원도 삼선이죠. 네. 삼선 국회의원하고 같이 국회 소통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언론도 받아쓰지 않는다. 아니 부산일보와 스픽스를 제외하고는 받아쓰지 않는다. 이걸 일단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본인이 허위 사실을 혹시 공포했습니까? 공표를? 아니 일단은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예. 부산에는 언론이 다 받았습니다. 부산일보, 국제신문, MBC, KNN은 리포트 기사까지 났고요. 예. KBS까지 다 났고요. 일부 인터넷까지 났는데 서울에 있는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단 한 군데도 나지 않았다. 이거는 뭐 현대건설의 모 회사가 현대자동차니까 그 현대자동차 언론 홍보비가 1년에 뭐 수천억이라서 그럴 수 있겠네요. 저도 똑같은 그래서 경험이 그런지는 있거든요. 몰라도 아니 대한민국의 당군일의 최대 사업이라고 일컫는 10조 5천억짜리 그것도 토목공사만으로 항만공사만으로 10조 5천억의 그 어마어마한 공사를 수주해놓고 단독으로 입찰받아 놓고 스스로 포기한다, 타오를 던진다. 아니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출발해서 제가 이제 이래저래 탐문도 하고 조사를 좀 했는데 현대건설에서 하여튼 근무를 오래 하고 누구보다도 현대건설을 잘 아는 분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이것은 뭔가 곡절이 심각한 곡절이 있고 그 심각한 곡절 때문에 10조짜리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럼 이름도 밝힙시다. 뭐 그분 그 사람 이름을 안 밝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오너죠. 실질적인 오너가 현대자동차의 네, 누굽니까? 정모 회장이죠. 정말 이름을 다 좀 밝히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럼 그런데- 혹시라도 법대로 문제되면 본인이 좀 덮었으면 제가 옆에서 그냥 거들고 그렇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힘드실 수 아니 있습니다. 어제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예. 실제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수주하는 과정도 김종호 의원이 네. 너무 상세하게 그 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원래는 국토부가 72개월로 공고를 했는데 두 번 유찰을 시켰죠. 의도적으로 현대건설 등 건설회사들이 담합해가지고 유찰을 시키고 그래서 타협을 한 겁니다. 국토부 부산시 건설회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빨리 지금 해야 되고 72개월도 42번의 집안조사를 했고 60번 이상의 전문가 자문회를 거쳐서 72개월을 했는데 국가 예산이 153억이 들어간 우리의 기본 설계 타당 방침이다. 네. 그래서 84개월로 결국 1년은 더 연장. 연장해주고 합의 보고 입찰을 해서 단독으로 수의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만에 108개월 7년짜리를 9년짜리로 미루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내가 또 탐문을 했죠. 아니 현대건설이 어떤 근거로 그런 108개월을 했느냐. 도저히 84개월로 될 수 없는 조건이 있었느냐. 그럼 유신 코퍼레이션 처음에 설계했던 국토부에 72개월로 결론 냈던 그 회사 쪽에도 직간접적으로 타진해 본 결과 자기들은 42번의 집안조사를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60번이 넘는 전문가 자문회를 다 해서 결론 내렸는데 현대건설은 단 한 번도 집안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떠한 근거도 없이 108개월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건설회사가 기간을 늘려주고 돈을 더 예산을 더 받으면은 좋겠지 하는 그런 어떤 사기업의 탐욕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1주, 2주가 지날수록 타오를 던지겠다? 그냥 포기해버리겠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다니 이 10조짜리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대한 신기술을 제공하면 그 신기술의 노하우도 쌓이고 10조짜리 단일 공사 세계 최대의 공사 또 업적도 있고 국내외적으로 유형무형의 회사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축적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왜 스스로 걷어찼을까? 라고 하니까 이게 현대건설이 용산 간주공사 뇌물공사 의혹 그 수사 특검이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뇌물공사 대가로 가덕 신공항의 10조짜리를 단독으로 수의로 특혜로 받은 거 아니냐라는 수사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미리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타오를 던진 것이다. 손절각이. 나는 그런 이제 의혹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라 네. 거죠, 특검에서. 자, 이런 문제 제기에서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가 박수 한번 드려야 됩니다. 어제부터 다루고 있지만 우리 조회수가 무려요 50만 회가 넘었거든요. 어떤 언론도 취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 쪽은 원래
국회의원을 재선하셨으니까 그쪽에서는 부산 현안이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2029년도에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해야 하는데 아무 공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으니까 수사 촉구하고 그래서 지역 현안이가 좀 다뤄주는데 서울에 있는 언론은 다뤄주지 않는다. 그래서 의심을 이렇게 하죠.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광고 많이 주니까 뭐 우리도 언론사 운영하면 그거 뭐 돈 주니까 그냥 일단 눈 감고 가자 이렇게 하거나 현대건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화도 한 통 안 해요. 문제 제기했으면 현대건설 난리 났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니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니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곤욕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국회 가도 대관 업무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현대건설이나 현대자동차 아유, 그룹에. 많이 있죠. 자 연락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십 명이 그러면 야 다 입 딱딱 입 닫아. 그리고 조용히 있으면 이 사람들 떠들어 봐야 한 달 떠들겠어. 나머지만 조용하면 되니까 무시 내년에 광고 예산 올해 했던 대로 쭉 정리정돈하지라고 작동을 하고 있다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 한 70년생 72년생 되죠. 삼성 이재용 회장이 하는 거 봤죠. 그리고 홍보라인에 누가 볼 거 아닙니까? 이재명 시대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텐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적 의무 이런 거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야 돈으로 다 때려 발라서 끝내라? 이게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국에서 공부는 하지 않았을 테고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정말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오히려 프론티어인데 이런 방식으로 현대건설이 수주를 하려고 작당을 했고 그 비리가 있다면 오히려 먼저 나와서 수사해 주세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혹시 보고받아서 야 이거 수주했던 거 공사하면 우리 회사 완전 작살나겠다. 야 문 닫아 끝내. 그리고 대충 용산관저 공사할 때 스크린 골프장 룸바 만들어준 거 그거 맨날 뭐 감옥에 쳐넣고 끝내. 라고 하는 방식으로 혹시 완전 쌍팔년도식으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그 나쁜 습관이 남아있지 않으면 정일선이 직접 나서라. 정일선 회장이 나서서 국민 앞에 얘기해야 한다. 지금 언론을 통제하면서 광고로 만약에 그렇게 할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면 특검이든 정부든 아니면 민정 라인이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우리 최인호 전 의원께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 그러면 이걸 완전히 없앨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외부 결탁이 들어와서 손을 잡는 순간 최인호 정치도 끝이다. 라는 각오로 좀 하면 아니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익 제보자의 운명입니다. 그 불이한 소를 잡는 순간 공익 제보의 공정성이라든지 그거는 전혀 없어지게 되고 그 비루한 삶으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초지한 일관 하셔야 된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아 있다. 자 잠깐만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옆에서 이지혜 부대변이 완전 긴장해가지고 혹시 어떻게 될까 이지혜 싶어서 부대변인이 이 현대건설과 관련돼서 얼마 전에 논평 내지 않았었나요? 자 한 말씀 잠깐 해주시죠. 요 대목에서 본인이 긴장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왜냐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대기업 상대로 하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창진 부대변인 본인이 대한항공에서 땅콩해양으로 정말로 한 7, 8년 싸웠잖아요. 완전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매장이 돼서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몇 번이나 하려고 했대. 그거 다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때 본인이 공익 제보자로서 그렇게 외치고 할 때 정의당에서는 좀 받아줬지만 대한민국 언론이 그때 어떻게 하든지 오늘 적나라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이제 제 벗은 몸을 신문 일면에 쭉 나열을 했죠. 그래서 그 흔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벗은 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운동하면서 그냥 복근 예.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목이 박창진 허곡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죠. 그 사진을 제가 직접 올린 것도 아니고 그 헬스클럽의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다운받아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내뱉는 메시지를 믿을 수 없다라는 프레임을 모든 언론,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차용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뷰를 여러 군데서 했는데 그게 실제로 방영이 안 된 게 부지기수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광고주가 싫어한다. 라고 데스크에서 얘기한다. 그래서 이걸 내 양심은 그렇지 않지만 기자들이 하는 얘기가
방영을 못했다, 죄송하다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어. 그만큼 대기업들의 언론 그 광고를 이용한 언론 통제가 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는 초지일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래 친기업적인 분이에요. 기업의 그래요? 활동을 그럼 이것도 엄청 도와서 글로벌 기업으로 커야 된다고. 반전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저도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친기업이었습니다. 예. 제가 기업을 괴롭히려고 괴롭힌 게 아니고 현대건설의 일방적인 사업 포기 때문에 지금 부울경 1,000만 시도민들의 30년 수건 사업이었던 가덕신공항 건설이 최소 1년, 많으면 2, 3년간 지금 늦어질 수 있는 국가적 손실을 끼치는 일이네요. 어마어마한 지금 사고를 현대건설이 친 겁니다. 만약에 현대건설이 아니고 다른 건설업체가 그걸 맡았더라면요, 당연히 84개월에 맞춰서 그 기본 설계를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울릉도 공항 작년 그 하반기에 맡아서 지금 이제 또 하반기가 됐어요. 벌써부터 요금에도 1년이 지난 겁니다. 또 몇 개월 더 가고 입찰 새로 해야 되고 또 정하고 이것만 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 길어지는 것인데 이런 그 무책임한 사업 포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선 말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렸어요. 가덕신공항이 이렇게 어렵게 된 공사가 지연되게 된 그 과정을 면밀하게 그 문제를 찾아 나가겠다. 정권을 바꿔서. 네네. 이 말은 제가 지금 어제 오늘 의혹을 터뜨린 그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도대체가 대통령께서 생각하실 때도 84개월로 당연히 국가가 한 것을 자기가 하겠다라고서 응찰했고 그것도 타입을 봐서 1년 더 연장시켜서 자기가 단독으로 수의 계약을 해놓고 108개월 해서 의도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108개월을 제시해놓고 당연히 안 된다니까 타워를 던져버리는 이거는 심각한 곡절이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저는 간파하고 이런 면밀하게 그 과정을 지연되는 과정을 살피겠다라고 하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이 관심을 가진 수사당국도 특검도 충실하게 저희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저 좀 같은 듯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저 이제 국토부 내부에서 좀 용기 있는 증언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김건희의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국토부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장관이 원희룡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의혹이 나오니까 전면 백지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 고속도로 사업을 멈췄거든요. 그 뒤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는 그래서 삼부토건을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주가도 올리고 이런 것들이 다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에 있을 때 생긴 일이거든요. 이 지금 현대건설 요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내부에서 좀 중요한 증언이 빨리 쏟아져 나왔으면 근데 좋겠다. 제가 이제 첨가를 하자면 저도 국토부와 관련된 이제 사안으로 공익 제보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진술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회사로 이제 전달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모피아, 마찬가지로 관피아 이런 것처럼 국토부 안에 있는 직원들도 이 이권이 집중되어 있는 부서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익 주체들하고 연관에 대해서 정보를 넘기고 거기에 또 하수인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시대의 국토부는 다를 수도 있다라고 좀 그래서 이제 기대해봅니다. 건전화시켜야 네.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고 그래서 싶은 방금 거고. 국토부 말씀도 예, 잘하셨고요. 개혁이 필요한 거죠. 아니 국토부가 108개월로 던지는 순간에 이거는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이거든요. 84개월로 해서 하겠다 해놓고 108개월로 기간을 늘려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입니다. 그럼 부정당 업체로 간주하고 바로 최고치에 2년간 국가 입찰은 입찰을 못하도록 하는 제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한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라인들 지금 남아있잖아요. 항공 라인들 이 사람들이 양평고속도로 방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 부대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이 설마 고속도로를 희귀했을까? 노선을 그렇게 할 수 있냐 45일 만에. 그런데 그때 제가 국토위 간사하셨잖아요. 제가 딱 직접 상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엔지니어링 상무한테 45일 만에 노선이 변경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랬습니까? 대답을 첫 대답이 딱 내가 감이 오도록 주줄주줄 하는데 대답을 못 내놓는 거예요. 아니 감이 오던 그 내용 공개를 좀 하십시오. 그래 쇼츠라도 만들 거 아니고 가면을 주저주저 이게 아니고 현장에 45일이면 현장에 몇 번 갔습니까?
현장에 가야 이 노선 1이 된 노선이 1이 밑으로 예, 예. 왜 될 거 배경해야 아니에요. 될 이유를 현장에 찾겠죠? 집안 예. 지형 주소 다 하고 예. 거의 안 갔다는 식으로요. 거의 거의 안 가고 어떻게 이 선을 끓이냐고. 그래서 내가 아 이 뭐 있다 해서 제가 이제 팠습니다. 제가 한번 물면요 끝까지 안 나와줍니다. 아, 근데 어제 저녁에 제가 제이노이하고 통화했거든요. 분위기 보니까 본인 굉장히 실망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요. 이거 터뜨렸는데 이제 한국 언론이 다 와서 제이노 인터뷰하자 출연하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전화가 아무 때도 안 와. 문제는 이 해당 기업도 전화도 안 해. 부탁도 안 해. 아무 말을 안 해. 이게 제일 무서운 게.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났습니다. 예. 새벽까지 있다가 실망하고 잤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스픽스 조회수가 본방이 17만. 예. 역시 스픽스. 그 다음에 잘라서 쭉쭉쭉 한 5개 프로그램 다 합치니까 60만이 됐다. 야. 그거 뭐 스픽스 영향력. 한방으로 선한 영향력이네요. 저는 막 기분이 또 하루 종일 좋아가지고 그럼요. 원래 스픽스는 주특기가요 싸움 붙이기입니다. 우리는 책임은 안 지고 여러분들 싸움을 열심히 붙여서 하도록 우리가 장려하자 그런 거고요. 사실 현대자동차 그룹에 계신 회장님 제가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요. 우리 애가 투싼 타고 다니고요. 우리는 현대차 아니면 안 탑니다. 외제차는 원래부터 안 탔는데 정말로 현대가 좋은 글로벌 기업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해야 됩니다. 예, 박영준 부산시장 예,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정말 지역 그러네요. 문제에 대해서. 그분하고 아니, 정말- 싸우는 거는 부산에서 싸우지 마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는 문제 제기만 할 뿐이고 우리가 판결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거 아무거나 없다는 거 주제 파악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잘못이 어떻게 현대건설이 제안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어떤 놈이 땡땡땡이라는 희한한 희대의 정말로 내란 세력 중에 주구 중에 우두머리가 야 이거 이번에 니하고 내하고 담고 먹자라고 제안했으니까 기업 힘이 없으니까 권력 따라가서 동의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거 요만큼은 잘못된 거고요. 그런데 요 잘못된 것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지금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있는 그대로 밝히고 책임질 거 지고 그리고 그 계약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국민이 주인이 나라가 됐다고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저렇게 기자회견하는데 야 너희들 광고비 있으니까 다 두드려 잡아 언놈 작업해 국회의원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했던 과거의 이런 거 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부탁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거 다른 언론 안 다루는데 우리만 다루기 굉장히 힘듭니다. 피곤하고요. 신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도 안 하면 묻힐까 싶어서 겁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픽스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에 여러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정의로운 세상 만들 때 함께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밤새 실망하신 우리 제이노 의원을 위로와 격려를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보도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도 제이노 의원이 끝까지 싸워서 원수를 갚듯이는 하지 말고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잡아서 결국 국가 발전으로 가자. 이런 쪽으로 우리 하도록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기자회견 딱 마지막 문장이 그랬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예. 끝까지 그게 싸우자. 공익 제보자의 길입니다. 의원님. 예. 네, 저도 끝까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심 잃지 마시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안 싸우겠습니다. 싸움을 하도록 장려하겠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저희는 해서 사필 기정이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김에서 삼선 의원으로 활동하시고 정말로 용기 있게 나서주신 우리 김정호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요. 어려운 시절에 또 국토위 간사도 나서서 복귀한 의원도 한다 그러고 어제 서영교 의원도 좋다 국회 한번 모였을 때 질문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을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스픽스가 그런 역할을 할 때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와 6,000분이 와 주셨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대기업에서 광고 이런 거 좀 주려고 연락 오는 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요. 열심히 선풍기 팔고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광고 할 텐데요. 자,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1644-1236 여러분들 보험 갖고 계시면 아 이거 잘 들었어 이렇게 할 때 상담하시면 됩니다. 또 뭔가 보험을 좀 들려고 하는데 제대로 내한테 맞춤형 보험이 있을까 이럴 때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1644-1236 010-7612-3303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보험 자체가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우리 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이런 분들하고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고 바르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보험회사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 대통령 만드는데 죽기 살기로 뛰었던 더 착한 보험 파트너서 필요하신 분들 꼭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강력 핸디팬 블루6가 있는데요. 자, 29,800원이고요. 너무 세가지고요. 너무 세가지고 와 저거 밖에서 캠핑장에서 막 불 피울 때 쓰면 좋겠다. 차량용 청소 제가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1+1인데 29,800원이면 대한민국에서 구입할 수 없는 가격 확실합니다. 요즘 스픽스몰이요 공동구매 사이트로 거듭나고 있는데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들어가 보시면 진짜 싸고 좋은 제품 많은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이용해 주시면 더 좋아진다. 그래서 스픽스는 이런 식으로 광고를 대기업으로부터 받지 않는 대신 우리 물건 열심히 팔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은 최인호 의원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김정호 의원도 같이 싸우기로 했습니다. 김정호 이야, 의원 최인호 의원한테 멋있다. 맡겨놓고 우리는 구경만 합니다. 오늘 역계용사들 국내외에서 구경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양인용 선생님 그리고 굿럭님, 고추할멈님, 아이고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짱님, 신준호님, 끼임사카님, 그리고 이전건 여유, 신민철님. 야, 이제는 부산이다. 대통령과 친하다고 하는 다른 부산 여당 정치인들 다 많어. 같이 뭉쳐서 일어나라. 우와, 이거는 진짜 이제는 부산이다. 이런 거 이제 주신 우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야마도라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야, 야마도라님은 이 닉네임이 야마도라 이런 거 이 새끼 또 일본말 쓰네. 정교한 일본말 쓰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박종호 선생님 오늘 좋은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역전에 하면 용사들하고 끝내는데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 대전서 정치하려고 준비하는데 아직 좀 멀었습니다.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요. 정치를 하려고 들어왔는데도 아직 부대변인밖에 못한 우리 상근 부대변인. 박창진 부대변인. 예, 상근 비상근은 국민은 잘 모릅니다. 빨리 국회의원 되시길 바랍니다. 두 분은. 그리고 내년에 더 큰 일 하기를 기대하는 우리 최인호 의원. 계속 제가 싸움을 이렇게 부추기겠습니다. 자, 역전용사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역전에 하면 다들 용사들 하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